12월 중후반쯤에 방학이 있었고, 그 열? 전에는, 네. 음, 그 전에는 ASB, 그 전 주에는 학생회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많이 있고. 학생회 갔다가 학생회에서 중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그런 걸 어제도 했고, 그 11월 13일 날도 했고, 그럼 11월 14일에는 또 다른, 또 이제 9학년들 위한 이벤트도 있고, 이날은 좀 바쁘게 살았네요, 이번 주에는. 그리고 성당에서 피정을 갔다고요? 그때 갔다가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바빴던 것 같아요. 이 주가 어, 방학 전주라, 막 테스트랑 이런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방학이 2주였다? 아니, 일주일 25에서 29 이렇게 딱 한 주였어요. 아, 한 주였어? 네. 음, 그건 아마 맞아 18일에서 22일은 티셔츠를 만들었나요? 뭔가 푸드 드라이브 저희 학교에서 제일 큰 전통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는 푸드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식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게 저희 학교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말을 기념해서 저희 학교 가족분들 중에 조금 환경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각 클래스마다 엄청 뭐를 많이 모아요. 그래서 한 박스를 드리거든요. 세네 박스를요. 한 가족분들을 위해. 뭐, 캔 같은 거 들어가고, 옷 같은 거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서 그걸 해주는데, 그게 저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이번 토요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좀 바빴어요. 학생들이 네. 모아가지고,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알 수 저희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 학교 학생 가족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거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루에 뭐 공개로. 따면, 음, 이거를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저희 약간 교장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음. 봉사하신 분들께서 들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서 뭔가 저널리즘을 요새 좀 이번이 끝나가니까 이렇게 뭐라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푸드 드라이브 요거가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교 전통이라 저희 학교에서 거의 제일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편승하면서 이거 푸드 드라이브를 알리면서 저희 저널리즘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는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영상을 많이 찍어서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뭘 하느라 바빴냐면, 일단 그냥 테스트도 엄청 많았어요. 에세이도 한 4개씩 적어야 됐고, 막 테스트도 3, 4개 있고, 리포트도 적어야 됐고,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중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어, 그래서 편집을 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편집하는 거잖아요? 영상 찍고. 그래서 카메라를 저희 학교한테 빌려서요. 이렇게 선생님들 인터뷰를 찍고 왜 해야 되는지 요새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거를 했습니다. 차라리 이걸 보여드릴게요. 편집하고 있는 중이야?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미 끝난 올렸어요. 거야? 왜냐면 그 토요일 날 일어나는 이벤트라 그 토요일이 되기 전에 다 올려라서. 음, 그거 알리는 거네. 그 다음에 엄청 사진 많이 찍었어. 이거는 진짜 푸드 드라이브 일어날 때 사진들인데, 일단 이거는 푸드 드라이브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음, 겁니다. 좀 길어요, 오늘.
아, 포장을 하네. 네. 선생님이셔? 네. 근데 이분은 이 푸드 드라이브가 클럽이거든요.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엄청 큰 이벤트라 이 하나의 이벤트를 위해서도 동아리가 있을 만큼 되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담당자 중에 한 명이시고 이거는 그리고 다른 클럽들도 다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 클럽은 저희 학교 중에 있는 좀 큰 클럽 중에 하나인데 NHS라고 요 클럽은 이렇게 책을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차 영상을 찍어서 올렸고요. 저희 학교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제 건데, 이거 말고, 제가 쏘느라 저널리즘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널리즘에 많이 가 있네, 올렸거든요. 너. 음. 야, 필요 없는데.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네. 요것도 했고요. 비슷한 겁니다. 요렇게도 우와, 뭐가 엄청 많으네. 이걸 이거는 한 구입하는 거야? 클럽이에요. 딱 한 클럽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딱 한 음. 클럽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음. 그럼 이 물건들은 어디서 다 구하니? 모든 학생들이 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음. 일단 2교시 때 도네이트 하는 게 제일 크고요. 모든 클래스 2교시에 도네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한 가족들을 위해서요. 근데 이 클럽은 그거에 대해서 더 에디션으로 이 클럽 멤버들이 우리는 학교 용품 하자. 아까 그쪽은 동화책 하자 하고 이렇게 클럽들이 이렇게 따로 모으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가지고. 네. 음. 네. 그다음에 요것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거 진짜 그 날이었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서 올린 거거든요. 이거는요. 애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애들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다 제가 영상으로 한 거야? 아니요, 이거는 영상이 아니고요. 이건 그냥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서 그다음에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들고 있던 영상이 없어졌어요. 그건 너무 약간 편집하고 있던 게 다 날아갔어요. 나라가 근데 버렸다고? 이거는 사실 영상 자체가 중요한 거라 편집은 응, 그렇게 안 중요해서 괜찮아요. 근데 엄청 많이 찍었어요, 엄청. 그랬네. 어떤 거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모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있었던 행사를 다 찍어 놓은 거잖아. 네. 막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음. 오, 이런 테이블이 대여섯 개가 있고요. 음, 우와. 엄청 많아요. 이거를 박스에 다 포장하는 거야? 종류별로 담아서? 아니요, 하나씩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을 위해 싼다고 해서 한 음, 두 개씩만 담아서 이렇게 싸는 음, 거예요. 음, 이렇게 뭐 이렇게 옷들도 있고 이렇게 동화책도 있고 신발도 있고 캔도 엄청 많고 한 요 정도 이만큼 애들은 이만큼 왔어요. 음. 우와, 많이 왔네. 토요일이잖아, 이날이. 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음, 이렇게 쇼핑을 한다고 해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쌓여 있는 음식들을 쇼핑해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한 다섯, 여섯 명이 한 그룹 돼서 한 가족을 담당해서 싸는 거예요, 포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있고요.
4개? 저는 요번에는 이렇게 싸진 않았고, 저는 사진을 많이 찍으러 다녔어요. 촬영 담당이었네. 네. 지금 박스 포장하려고 물건을 네, 챙기는 거야? 요렇게 박스에 갖고 가서 이제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박스로 와서. 그래서 음,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 많아요. 다른 스테이션도 이렇게 포장을 다 하면 이제 밖으로 가서 이렇게 저희 부모님 자원봉사하시는 부모님들 차에 실어드려서 그분들이 배달해 주십니다. 이렇게 차에 이렇게 싣고 부모님들도 자원봉사를 해주시네. 네. 저희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 음, 이렇게 실어서 갑니다. 이제 배달을 해야 되네. 네. 이렇게 사진 찍는 거에 좀 맛이 들려갖고요.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진짜 큰 행사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팔로워도 많이 늘었고 음, 많이 이름 알려줬어요. 그래도. 이거는 저널리즘을 위한 계정인가 보네. 네. 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면 뭔가 그 프린트가 돼서 뭔가 저널이 정말 나오는 거야. 이게 프린트를 하려면 돈이 음,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조금 그냥 시작한 학기니까 온라인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고요. 다음 학기부터는 더 프린트를 직접 하기로 했어요. 몇 개 애들이 적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약간 새로운 길을 파는 거죠. 비디오 저널리즘을 솔직히 크게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르티클도 있으니까 요런 거는 웹사이트로 이렇게 해서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게 오픈할 수 있겠네. 네. 음. 그거가 좀 컸고요. 그리고 그냥 너무 바빴어요, 저번 주는. 저것도 일도 많고, 그냥 숙제도 많았어요. 그렇게. 그럼 에세이 쓰는 거는 과제야? 아니면 그 어떤 평가야? 과제예요, 과제. 근데 과제인데 평가죠. 과제인데, 네, 음. 평가예요. 과제인데. 둘 음. 다예요. 그러면 너 커리큘럼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에세이로 쓰는데? 그냥 뭐를 쓰냐면 일단 저희 그 미국 역사 클래스에서 약간 좀 약간 원래 이 역사 클래스가 어렵다고 소문이 난 게 사실 내용 자체는 저희도 한 7학년, 8학년에 계속 배우고 그런 건데 뭐가 음. 어렵냐면요. 약간 글 쓰는 음. 게 너무 많아요. 글 쓰는 게. 일단 글쓰는데. 이번 연도에 와서 제가 느낀 게 주니어 이어가 힘들다고 느낀 게 일단 음. 과제가 계속 오고 해서 약간 뭔가 쉬는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뭔가 진짜 편하다 하는 게 편안하고 한 하루 정도 느끼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제가 더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막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약간 현주쌤이랑 약간 말한 영상들을 좀 다시 보러 가야 된다 느꼈던 게 너무 이렇게 과제에 허덕이 살다 보니까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있던 게 다 흐려지고 그런 게 좀 많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뭔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지 약간 많은 게 휘발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미국 역사에서 약간 조금 이 일이 있었다, 이런 적는 것보다 약간 저의 오피니언을 물어봐요. 이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어떠한 전쟁은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 이걸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건지,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일어났는 건지, 너가 생각하기 이거가 안 일어났으면 또 어떤 영향이 있었고, 예를 들어 누가 이거는 제일 크게 기여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저에게 오피니언이 필요한 라이팅을 많이 해요. 복습을 하면서. 그 주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는 거네. 그냥 한 12개 정도 줘요. 그 중에 12, 하나를 픽해가지고 12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단을 쓰는 거예요. 12 아, 문단을 쓰는 거예요. 12가지의 질문에 내 의견을 한 문단씩을 다 써내는 거네. 네. 근데 그냥 일단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음. 다음에 자기 오피니언까지 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책에서 그 글귀를 이렇게 넣어야 돼서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날까지 미뤄서 해요. 왜 요즘엔 그렇게 안 하잖아, 너.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제가 미뤄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생각을 바꿨어요. 응, 오히려 너무 좋아요. 이걸 응. 너무 일찍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대한 게 까먹어요. 제가 생각했는데 저는 다른 애들보다 이걸 쓰는 게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다른 애들 그래도 한 5시간 안에는 끝나는데 웬만하면 저는 한 9시간 걸리고, 예를 들어 한 문단을 써야 된다 하면 솔직히 애들은 반 장 정도만 쓴대요. 근데 저는 최소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보다 더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테스트를 위해 따로 공부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제 공부인 거예요. 과제면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 제가 머릿속에 '아 맞다.'라고 들 때까지 써야 되거든요. 뭔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쓰기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잘 머릿속에 나올 때까지 저는 써요, 머릿속에. 그 정리가 돼서 텍스트로 나올 때까지. 저는 클릭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응, 머릿속에 클릭될 때까지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응. 이거를 너무 전에 해 버리면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리뷰할 수 있는 건데, 시험 전에 해야 좀 몸은 힘들지만 머리는 오히려 제일 잘 기억하고 흡수를 한 상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그렇게 정도의 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너의 Y가 분명하게 성립이 됐네. 저는 억지로 하는 줄 알았지만 끝까지 귀찮아서 알고 보니 저한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치? 너가 그전에는 너를 나무늘보로 비유했잖아. 네.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가 됐네. 네. 명확한데?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너는 택하는 거잖아. 과제를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테스트와 연결해서 내가 정말 아까 내가 클립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딱 인식되고 이해되고 글로 쓰는 거니까 그 과정에 너는 엄청난 많은 시간을 쓰는 거잖아, 지금. 네. 음. 그러면 뭐 에세이를 많이 쓴다 했을 때 히스토리 말고 다른 과목도 그래? 일단 그냥 잉글리시에도 그냥 글 적는 게 엄청 많아졌어요. 첫날부터 글 쓰는 게 많아서 일단 음, 어떻게 보면 질보다 양이긴 한데요. 지금 하는 추세가. 그래도 음, 이게 저는 특히 한 글자를 쓸 때도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한 단어를 쓸 때도. 근데 일단 이게 속도가 붙었어요. 일단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흘러 넘어가야 괜찮다라는 게 해서 이게 빨리 쓸 수 있고요. 조금 그냥 이거 감을 좀 더 잡았죠. 시키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니어 이어가 중요하다고 이해되는 게 뭔가 파워업 하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올로지도 진짜 처음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 전 수업이랑 너무 커넥트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어, 저희는 모르는 건데 선생님은 음. 저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뭔가 질문도 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날은 화내시고 어떤 날은 좀 괜찮으시고 이 너무 그냥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게.
근데 결론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제가 NHS라는 클럽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막 이력서도 넣어야 되고 막 성적도 해야 되고 뭐 어쩐 좀 까다로운 동아리인데 여기 동아리에서는 이렇게 튜터링을 무조건 시키거든요. 과외하는 거를요. 봉사활동을요. 저는 이제 시작했는데 저도 미루다가. 근데 작년에 저랑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던 애들을 제가 튜터를 해주는데, 와, 제가 많이 발전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를 경험 삼아서 저희 작년 선생님도 저희가 조금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바뀌셨는데, 그런 것도 막 피드백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았어요. 뭔가 좀. 이게 아까 무슨 동아리라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동아리가? National Honor Society라고 음. 국제가 아니라 국내인가? 전국 약간 고급 사회? 전국 like 고급 사회? 약간 말이 이상한데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상위 애들만 모아둔 듯. 그러니까 상위라는 게 조금 말이 애매한 게 성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적은 기본 requirement인데요. 성적뿐만이 아니라 다섯 선생님들이랑 약간 카운슬러 분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 이름을 하나도 안 보고 저희 이력서나 이런 걸 보고 하시거든요. 그런 거가 좀 그걸 보고 하시는데 그게 조금 그래서 조금 빡세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상위 애들만 모아놨다 보시면 돼요. 상위권 애들만. 친구들이 튜터링 해줄 수 있는 동아리네, 다른 그 근데 아니 학년들이나. 튜터링이 마이는 아닌데 약간 이제 이렇게 똑똑 약간 어느 정도 상위급 애들 모아둬서 약간 봉사활동 시키고 다른 이게 스콜러십 약간 배우는 것도 시키고 그냥 솔직히 어느 정도 타이틀면적인 건 있는데 그래도 봉사활동을 더 많이 시킵니다. 튜터링 음. 할 때도 있고 뭐 푸드뱅크 가서 일할 때도 있고 뭐 우리 저기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일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 있어요. 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네. 네, 그러면 너가 한번 다시 정리해봐, 지금 너를. 저를요. 음. 지금 지금요? 쟤를요?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와 그다음에 너가 지금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거와 그리고 그 ASB에서 너가 역할을 하는 거와 이것들을 좀 그때 방학 지나고 맥락을 잡았고 그 뒤에 한 번 더 했었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봐라. 지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약간 이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약간 흐려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를 할 때 뭔가 의미 있게 하려는 게 강하죠. 뭔가를 할 거면 제가 주도적으로 의미 있게 하려고 하고서 학생회에서도 지금 계속 너무 늦춰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재활용하는 거랑 그런 얘기는 계속 하고는 있고요. 약간 그것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텍포어도 이제 12학년이 다 간단 말이에요. 12학년이 이제 내년에.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저희 간부들을 4학기부터 모집해서 지금 저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만약 내년에 간부가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이런 거를 get used to 하는 게 적응시키고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저널리즘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뭔가 모든 걸 하는 것 자체라 그냥 흘러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가 목표?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뭔가 저희가 하는 게 있으면 이걸 뭔가 알리고 저희 학교에 하는 게 있으면 뭔가 알리고 뭔가 저에 대한 초점보다 다른 사람에 두는 초점을 두고 싶은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널리즘도 뭐 저에 대한 베네핏도 있지만 저희 학교도 알리고 저희 애들한테도 알리고 저희 애들이 새로운 거 발휘할 수 있는 거 있고 저가 하는 텍포어도 저희 다른 사람들 가르쳐주고 저희 학생들도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펼쳐지는 거고 저희 재활용하는 것도 그냥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귀찮을 수 있는 건데 저희 학교랑 저희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고 최대한 뭔가 저의 목표는 초점을 저한테서 그냥 다른 사람으로 옮기는 거? 그냥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맨날 생각하는 것도 저에 대한 사람으로서도 제가 뭐 예를 들어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저 같은 제가 워낙 완고한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 더 뭔가 좀 더 나누려는 더 덜어내려는 그런 가치관을 최대한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러면 그런 어떤 너의 어떤 가치관의 확립에 너가 성당에서의 어떤 그 종교를 만나는 종교 생활도 하잖아. 그게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 종교 그 자체가 저에게 주는 것보다 그 종교 그 성당에 있는 커뮤니티가 저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종교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어느 정도 그냥 성당에 가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뭔가 경쟁의 environment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한국처럼 그 경쟁 완전 직접적인 경쟁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제한된 제한된 혜택과 제한된 무언가를 위해 다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환경이 학교잖아요. 근데 성당은 그런 환경이 아닌 유일한 부분이라고 거의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제가 있는 커뮤니티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가면 제가 예를 들어 '아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액티비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SAT 잘 받아야 되는데 얘는 내일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잡념에 대해 버들쌀 수 있고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뭐가 현재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게 되게 좀 커지는 부분이 강하고 뭔가 현재에 대한 감사함과 안정감? 약간 특히 제가 작년에는 뭔가 제가 제일 깨어 있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제일 불안도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엔 이런 말이 있어. FOMO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 무언가를 빼먹고 있다는 게 두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애들이 놀러 갔을 때 못 꼈을 때, 애들이 뭔가 이 클럽 활동했을 때 못 꼈을 때 이런 뭔가 이걸 경험하지 못했던 이거를 잃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되게 저희 세대에서는 쉽게 쓰이는 말이고 쉽게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강한 성격을 느꼈거든요. 뭔가 저의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거에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다른 이거 했다는데 난 못 꼈다는 거에 좀 착착함이라든지 얘는 요거 하고 있네. 나는 이거 못했는데. 난 이거 지원 못했는데. 난 이거 못했는데. 뭔가 이런 거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차라리 쪼끔 더 열심히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 같은 비전에서는 많이 흐려졌어요. 이거는 저도 안 좋게 느끼는데. 근데 이런 불안은 오히려 더 없어졌거든요. 이게 약간 좀 반작용이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 약간 시야가 좁아지니까 이런 큰 그림에 대한 불안도 좁아져서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야가 전체적으로 좀 좁아진 것 맞아서. 근데 일단 마음의 안정감 자체는 뭔가 좀 높아진 것 같긴 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제일 큰 목표가 뭐냐면 솔직히 제가 액티비티는 지금까지 많이 그래도 쌓아오고 제가 뭔가 한 게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일단 미국 수능 점수를 올려야 되거든요. 약간 액티비티가 제가 아무리 잘하고 제가 학교 평판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뭔가 기여도를 했어도 그래도 이 수능이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와. 이게 수능 점수가 deal breaker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밑바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 학교에 가는 애들은 다 이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점수가 있어서 이 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이 학교를 가는 애들은 다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으로 봤을 때 제가 학교에
기여한 기여도를 봤을 때는 제가 특출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이 만약에 이렇게 가닥선도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게 약간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테크니컬한 거죠. 솔직히 이런 큰 그림적인 것보다는 좀 그냥 되게 아카데믹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자체는요. 지금 그 구간 동안에는 네. 그러면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너가 이루어내야 되는 거야? 사실 저는 조금 늦었어요. 약간 이게 이게 11학년 전에 점수를 올려놓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하거든요. 특히 11학년이 바쁘니까. 근데 그래도 최소한 저는 12학년 끝날 때 들어가기 전까지는 끝내놓는 게 베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반 학기 남은 거네. 그쵸? 음. 그래도 이제 너가 저번에 그랬잖아. 그 점수를 숙성시키고 있다고. 아, 네. 너가 했던 그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너가 1년 아니지. 여름 방학 시점에 너가 점핑했던 구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도 또 그걸 워밍업 했던 구간도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그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들이 많이 있는 베이스에 지금 확실히 필요한 그 점수에 대해서 공략을 하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러면 너의 뇌의 상태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생각할 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영역의 뇌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라, 준비 운동이 끝난 상태라 해야 되나? 그러면 너 성향상 딱 마음 잡고 어느 구간에 이만큼 해야지 하면 선생님은 앨리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너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너를 보면 네. 그렇지 않아? 네. 근데 뭔가 제가 제일 부족한 거는 뭔가 좀 그게 너무 약해요. 뭔가 consistency, 일관성이 너무 약해요. 저는 약간 뭐 실증도 금방 나고 뭔가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금방 기발되는. 아니야. 선생님이 본 앨리스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냄비에 뭘 끓였을 때 보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와서 전체가 끓잖아, 이게. 네, 그럼 이게 뽀글 올라온 거는 내려가고 또 여기서 뽀글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 네, 앨리스는 그런 상태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웜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시점에 팍 끌어오른다는 거지. 어, 어, 선생님이 보는 앨리스는 그런 앨리슨이었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 여러 뇌를 너는 다양하게 자극을 시켜오고, 하고 싶은 것을 찾았고, 그렇게 찾았던 것을 또 실행했고,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뒀다. 근데 진짜 내가 뭔가를 위한 그 공부를 빡 해야 될 때 이게 가동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충전시켜 놓고 축적시켜 놓고 이제는 진짜 필요한 거를 골라서 딱 거기에 맞는 뭔가 뭐 시험이 됐던 아니면 그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됐던 그거는 너가 충분히 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 베이스가 너가 그걸 할 수 있는 연료이지. 음, 땔감을 계속 너는 축적시켜 놓은 거지.
자원이 많은, 스스로 자원을 많이 축적시켜 놓는 아이고, 그 자원을 또 충분히 잘 연료로서 쓸 수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던 거를 이렇게 탁 그냥 감점을 주지 말라고. 그건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그 네. 다음에 난 뭐 해야 되지? 이 발상으로 가자. 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그래서 앨리슨이 좋아. 좋은 이유가 뭐가 됐든 항상 선생님 저 그냥 뭐 이거 했어요. 이거 했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 보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 막 신나게 내가 했던 것들을 펼치는 아이란 말이야.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아이라고. 그게 너의 가장 큰 강점이야.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기가 쉬운 것도 아니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 음, 네. 음. 그래서 걱정 없는데 선생님은 네. 그렇지 않아? 네. 뭔가 저도 그냥, 뭔가, 제가 생각하기엔 뭔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액티비티적이나 그런 거는 조금 더 뭔가 좀, 뭐랄까,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이건. 근데 뭔가 음. 시험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학교 시험은 그래도 괜찮게 잘 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종류의 시험인데, 뭔가 이거를 위한 이렇게 고착된 점수를 위해 뭔가 이렇게 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제 음. 성향이 좀 안 맞는 부분이 꽤 있어서 이제 그치.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딱 약간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마음 잡고 약간 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이거 자체도 하나씩 제가 뭐 그냥 성장해 나가는 부분인 거죠. 이것도. 그치. 그리고 너가 그 구간 어떤 너만의 그 스케줄링을 만들어서 네. 하고 했던 걸 쌤한테 또 신나게 자랑해봐. 네, 어? 그러니까 너는 신나게 자랑하면서 너의 성취를 느끼는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신나게 또 그런 세션으로 한번 자랑해봐. 이 이제 다른 패턴의 그 미국 수능을 위한 공부에 너의 또 성취가 있을 거야, 분명히. 너만의 네. 매뉴얼을 만들어 보라고. 어.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딱 힘들었던 구간이 두 구간이 있었는데 2주 전이 제일 힘들었던 구간이었어. 음, 어. 네. 선생님은 대학원에 들어간 목적이 논문을 한번 써보고 싶다가 목적이었고 이번 학기가 그 학기였는데 어? 논문 쓰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은 네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을 가져오려면 기본적으로 이미 연구되어 있는 자료를 기반해서 네 생각을 거기에다가 덧붙여. 이건 거야. 그러니까 한 줄을 쓰려고 해도 다 그게 어떤 이론적 베이스가 있는지 다른 논문을 가지고 와야 돼. 인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한 줄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선생님은 지금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에세이식으로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네. 글을 못 쓰겠는 거야.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막혔냐면은 연구 방법을 하고 연구 결과까지 다 썼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쓰고 결론을 써야 되는데 내 네. 연구를 이렇게 했어 하고 논의가 이래 라는 이야기를 딱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왜 못했냐면은 서론에다가 선생님이 에세이를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논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음, 왜냐면은 이론적인 베이스의 근거를 안 두고 선생님 서론을 써놓으니까 논의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걸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서론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를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논의를 한 페이지밖에 못 썼어.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완전 깨졌어. 깨진 게 뭐냐면은 왜 네가 석사 이제 논문 쓰면서 교수한테 질문을 해? 넌 질문 단계가 아니야. 그냥 내가 논의로 써오라면 써야지. 왜 서론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논의를 쓰니 못 쓰니 왜 나한테 질문을 하냐 하면서 엄청 선생님이 깨졌어 그 주에는. 네. 그래서 교수님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빨간색으로 막 한바닥에 논의를 이렇게 그 표본으로 써주시는 거야 막 30분을.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던져주다시피 이제 하니까 선생님 엄청 자존심 상하잖아. 네. 나는 이렇게 정식대로 하고 싶어서 매뉴얼을 찾아가면서 알면서 하고 싶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것도 나의 연구였는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당해버린 거야. 그냥 닥치고 써.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고비를 넘기고 선생님이 이제 그 주에 엄청 서론을 다 갈아엎고 다시 이론 베이스에 다 글을 쓰고 논의까지 결론까지 다 써버렸어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딱 드렸더니 이제 거의 다 이제 텍스트는 통과가 되고 이제 편집만 남았는데 이제 지난주에 교수님하고 이제 1대1 면담을 요청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되게 신나고 재밌게 썼는데 왜냐면 논문 쓰는 과정이 되게 즐거웠다. 그랬는데 제일 어려웠던 구간이 이 논의를 쓰는 구간에서 이런 어려움을 발견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힘들었던 구간이다. 그때가. 그랬더니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막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현주라는 사람의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 안 쓰고 못 쓰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궁둥이로 빵찬 푸시를 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론부터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냥 내가 편한 식으로 써버린 거야. 그냥 시간을 오래 안 들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의 얕은 꾀가 보였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 써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서 선생님이 이번에 이 논문을 쓰면서 크게 배웠던 거는 아, 내가 술을 부렸구나를 알게 된 거야.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논문을 쓰는 법을 배울 거라고 와놓고 술을 쓰다 보니까 내가 내 발에 걸려서 한번 넘어졌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 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은 대학원 마지막 학차의 가장 큰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 선생님 스스로의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이번에도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계획서를 적어야 되는 유치원에서 있었는데 선생님이 좋은 논문을 먼저 찾더라고. 그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베이스로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 나를 어떤 사람의 피드백에 한없이 가라앉혀버리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어떤 그 말하는 사람을 놓지 않고, 그래서 너가 한번 이렇게 더 띄워줘봐 라고 나를 또 이렇게 부추기니까 또 그대로 내 역량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앨리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헛된 게 하나도 없고 너는 차근차근 뭔가를 이렇게 쌓아서 이만큼 디딤석을 만들어 놨어. 여기에 이 지금 수능이라는 미국 입시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너의 그 컬러대로 디자인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너 이걸 디딤석으로 해서 딱 차고 올라갈 거야. 그 구간에. 그 네. 구간 안에 말이야.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이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어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만의 방식을 한번 찾아봐.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신나게 또 쌤한테 자랑해봐. 네. 한번 그 궁리도 같이 하면서 또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시간은 어땠니? 좋았어요. 뭔가 맨날 만나면 좋을 텐데 맨날 저희 둘 다 바빠서 아쉽네요. 약간 딱 이 시간이 제일 제가 환기할 수 있고 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음. 시간이라서 좋습니다, 항상.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달의 공백은 긴 공백이야, 서로가. 그쵸.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선생님이 다른 스케줄이 없으니까 네. 괜찮고, 성탄절은 너가 또 스케줄이 있는 거 아니야? 성당에, 그지? 성탄절인가요? 다음에 만나는 시간이? 아니, 다음 주는 아닌데, 그 다음 주는. 아, 크리스마스 이브라. 아, 네. 아마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지? 아마. 그때 가서 쌤한테 이야기해주고, 일단 다음 주에 만나.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안녕. 응.